2월 5일 넷플릭스에 공개되고 영화 부분 전 세계 1위를 차지하며 좋은 성적을 내고 있는 승리호. 지난 시간 소개한 해외 반응 이후 새로 추가된 반응 가져왔습니다. 환상적인 영화라고 하면 얼간이가 되는 건가? 몇몇은 스토리와 배역들이 너무 진부하고 비유가 심했다고 하지만 완전 괜찮았다. 특히 특수 효과와 스토리가 좋았고 배우들도 그들의 역할에 딱 맞아서 영화를 보며 느낀 감정의 경험이 쉽게 잊혀지지 않는다. 2시간은 절대적으로 재밌는 시간이었고 웃고 울고 내 인생이 이랬으면 하며 스스로 어린아이가 되는 기분을 느꼈다. 미국 영화는 가끔 미국이 최고라고 선동하는 경향이 있는데 현대 한국은 미국 문화에 깊은 영향을 받고 있다고 잘 알려져 있고 적어도 이런 부정적인 부분은 가져가면 안 된다. 11분쯤 보고 명백하게도 다른 나라들의 우주선이 한국 것에 비교해서 쓰레기였다. 이것은 기생충이 오스카를 휩쓴 후에 뭔가 그들이 더 나은 영화를 만들고 있다고 하는 숨겨진 메시지 같은 건가? 승리호는 스토리라인에서 우주 드라마 구조의 높은 기준을 보여줬지만 이것은 관객들에게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예상할 수 있게 해서 극중 변화와 장르에 대해 많은 즐거움을 준다. 최근 할리우드 영화에서 나오는 백인 남자 주인공이었어야 할 캐릭터가 여기서는 도덕적으로 흠이 있고 선원들 중 가장 낮은 서열을 가지며 강인한 주인공 캐릭터는 아시아인 여성, 잘생기고 배려심 많아야 할 기준 규범에 맞지 않은 남성, 여성 정체성을 가지지만 목소리는 남자인 안드로이드의 다른 관점을 가진 사람들의 앙상블로 배역들을 효과적으로 어울리게 한 점도 매우 영리하다. 승리호는 몇몇의 진부함도 가지고 있고 방역 대역과 그의 행동은 의심할 여지 없이 더 설명이 필요하지만 한국 영화가 2021년에 우리가 어떻게 우리 자신을 스크린에서 보아야 하는지 우리의 기대를 어떻게 변화시켰는지를 잊어선 안 된다. 쿨한 비주얼과 몇몇은 쫓아가기 힘들지만 쿨한 액션에도 불구하고 이 영화는 진부한 캐릭터, 대화, 줄거리 때문에 상실감을 준다. 영상에 그들이 쏟은 노력만큼 지필에도 같은 노력을 하지 않아 안타깝다. 스토리와 극중 연기는 조금 부족해 보이지만 210억의 예산을 고려하면 부정적인 평가를 할 수가 없다. CG와 액션씬은 1000억을 들인 할리우드 영화들보다 더 인상적이며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아무 생각 없이 보기 재밌다. 코로나 때문에 컨텐츠가 없기도 하고 넷플릭스도 서투른 상태여서 최악은 아니지만 좋지 않은 영화. 온통 불안함으로 도배되어 있고 한국인이 아닌 이상 더빙되지 않은 영화를 이해할 수도 없다. 내가 뭔가 놓친 것일 수도 있지만 더빙은 끔찍하고 과장되고 진부하다. 주요 배역들의 어느 감정선, 스토리에서도 공감이 되거나 감동이 없다. 한국판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놀라움을 선사하는 SF 특수효과. 만약 영어로 제작되고 마블 로고가 붙었다면 모두가 더 좋은 점수를 주었겠지. 시작한 지 10분 후에나 영어 버전으로 보고 있는지 알아차렸어. 엄청난 특수효과들, 독창적인 컨셉, 각본이며 SF를 좋아한다면 이 영화는 큰 만족감을 줄 거야. SF를 좋아하지 않더라도 배역들, 스토리, 특수효과와 사랑에 빠질 거야. 한 사람의 의견 정도는 아무도 보지 않기 때문에 내 인생에서 리뷰는 해본 적이 없는데 이 영화 완전 볼만한 가치가 있다. 영화의 서사는 신선했고 모든 배역은 동기를 가지고 합리적인 행동과 감정을 전한다. 시작은 견고했고 중반은 고통스러웠으며 엔딩이 약간 빛을 잃기는 했지만 감동적이어서 충분히 보상받는 기분. 영화의 세계관 안에서 다양한 언어들과 사람들로부터 모든 면을 자유롭게 이해할 수 있고 경제, 계층, 다른 영화에서 본 것 같은 여러 다국적인 조연들이 이 세계관의 기반을 견고히 다진다. 전반에 걸쳐 좋은 메시지가 있고 그것을 상쇄시킬 만한 요소는 거의 없으며 개인적으로 조금 더 탐험해 보고 싶은 이야기의 부분들도 있다. 솔직하게 말해서 부정적인 리뷰들에 이해가 안 간다. 예고편만 보더라도 뭐가 뭔지 다 보이는데 오락영화 측면에서 이 영화는 귀엽고 너무 재밌고 그걸 고스란히 전달한다. 그 사람들은 이래야 되는데 이게 없네 등등 불평하는데 그냥 있는 그대로 즐기면 된다. 또 하나의 실망시키지 않는 한국으로부터 나온 좋은 영화.
2차 세계대전 이후 일본 SF 영화가 미국으로 쏟아질 때 세대인지 몰라도 외국 영화가 어떻게 사람들의 흥미를 잃게 만드는지 안다. 하지만 이 한국 영화의 여러 가지가 섞인 도입부는 나의 흥미를 이끄는 원가가 있는데 생산 가치와 프레젠테이션으로도 관심을 사로잡는다. 그렇다. 이 영화는 낡고 해진 미국 영화가 해왔던 테마를 사용했지만 감독이 당신의 집중을 계속 다른 곳으로 옮기기 때문에 별 방해가 되지는 않는다. 더 이상 할리우드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깊이 없는 캐릭터와 스토리에 CG로 도배한 영화를 내거나 원작보다 훨씬 질 낮은 재탕을 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그 영화들은 관객들의 요구를 반영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 관객들은 끝까지 보지도 않고 자기 의견이 관심받기만 원하는 사람들이다. 반면에 한국은 여러 SF 영화를 섞어놓은 듯한 훌륭한 우주 스토리를 우리에게 준다. 또한 이 영화는 액션과 배역들 그리고 스토리 간의 훌륭한 균형이 있다. 왜 이 스토리는 잘 먹히는가? 왜냐하면 모든 훌륭한 스토리텔러들과 같이 그들은 스토리와 배역에 중심을 두기 때문이다. 이 영화는 또한 많은 감동을 주는데 이것이 관객들에게 승리호는 그냥 단순한 영화가 아닌 것을 감탄하게 한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좋은 스토리, 웃음 요소, 훌륭한 액션 장면을 원한다면 이 영화는 실망시키지 않을 것이다. 한국 영화는 여전히 두려운 존재군. 할리우드 영화 이외에는 성공 사례가 거의 없는 스페이스 오페라라는 장르에 용맹 과감하게 도전해 제대로 홈런을 쳐버리는 것에 경의를 표한다. 나는 이 영화의 시도에 매우 호의적이어서 조금 부풀려 말하지만 예산 170억엔짜리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에 전혀 뒤지지 않는 퀄리티라고 생각해. CG가 됐든 스토리가 됐든 한국 대단해. 설리번의 계획은 위험하다. 영화 닥터 스트레인지 러브를 떠올렸다. 꽃님이란 이름도 귀엽고 방귀 소리도 귀여웠어. 로봇이 너무 귀여웠는데 사람 모습으로 변하질 않길 바랬다. 꿈을 이룬 이야기라 좋긴 했지만 그대로 있어줘. 폴아웃사의 퀴리가 생각났다. 그때도 사람으로 변하지 않길 바랬지. 단순히 송중기가 좋아서 보기 시작했지만 내용도 재미있었다. 어쨌든 박력이 대단해. 어디선가 본 적 있는 느낌의 연속이었지만 이 정도로 제대로 된 SF 영화를 만들 수 있는 레벨에 도달한 것이 대단하다. 한국 영화는 앞으로 더 독창적인 스케일이 큰 작품이 나올 것이라는 기대감이 든다. 내용 자체는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다. 길다. 특별히 좋아하는 장르의 영화는 아니었지만 김태리가 너무 귀여워서 본 보람이 있었어. 김태리 천재 고급져 100번 정도는 귀엽다고 말한 것 같아. 꽃님이도 귀여웠지. 좋은데 어디선가 본 듯한 요소들이 많은 것은 부정할 수 없지만 한국산 우주 SF 꽤 하는데 나노봇 너무 편한 것 같아. 넷플릭스 카우보이 빗밥을 제작 중이라면 플라네테스 실사화도 부탁드립니다. 가벼운 잽 같은 웃음은 한국적이다라고 느꼈고 캐릭터도 잘 짜여져 있고 대화의 가벼운 말투도 서양의 그것과는 또 별개이고 CG가 대단한 것 외에도 볼만해서 할리우드와의 차이가 확실히 이해됐다. 조금 전개가 빨라져 산만한 분위기에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었지만 등장인물들의 개성도 뚜렷하고 CG도 전혀 위화감 없이 즐길 수 있었습니다. 이건 할리우드 클래스네. 도저히 아시안산이라고는 생각되지 않는 고품질 영상과 세계관. 조만간 한류는 엄청난 SF를 만들어낼 것 같은 예감이 듭니다. 스토리는 새로운 것은 아니지만 정성스럽게 만들어져 피식하고 웃음이 나오는 복선 같은 것도 있어. 아시아 영화에서는 스페이스 오페라 작품이 특별히 떠오르지 않기 때문에 역시 한국 영화 대단해. 설정은 평범했지만 제대로 즐겼어. 영상이 너무 이쁘더라. 한국의 영화나 드라마는 훌륭하니까 이대로 쭉 승승장구하길 바래. 더 재미있는 작품이 보고 싶다고 생각했어. 한국도 이 정도 수준까지 왔구나 하고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CG가 정말 굉장했어요. 스위트홈에서의 CG도 굉장하다고 생각했는데 비할 바가 아니네요. 기술적인 면 등은 기립박수를 치고 싶네요. 고퀄리티 영상으로 전개되는 희귀한 한국산 스페이스 오페라. 캐릭터의 재미, 가벼운 말투로 질리지 않고 어벤져스한 결말로 향한다. 초반에 좀 뒤죽박죽이어서 스토리에 도입했을 때는 이해하기 어려웠지만 스토리 자체는 명쾌했고 주요 캐릭터들의 잘 살려진 매력과 개성이 있어 매우 보기 쉬웠다.
장면에 따라서는 CG의 어설픔과 백인들이 나오는 장면의 연기와 연출의 뻔함이 신경이 쓰였다. 다양성을 중시하는지 스토리상의 설정을 고려했는지는 모르지만 그런 스토리라면 무리해서 구미계의 배우를 투입하지 않고 아시아계의 배우들을 메인으로 짜여졌다면 더 안정적이었을 거란 느낌이 들어 서두의 음향을 포함한 블레이드 러너와 똑같은 컷을 써가며 이런 것을 만들고 싶다 라고 하는 정열은 훌륭하다. 캐릭터도 매력적이고 끝까지 즐겁게 볼 수는 있어. 다만 역시 상황이 안 좋아질 때에 나오는 한국 영화 특유의 늘어짐과 반전의 연발이 막판에 나타나 다소 답답하다. 에필로그도 너무 길다. 하지만 이런 정통한 SF를 일본에서 할 수 있는가 하면 비교할 수준은 이미 능가했다. 대화의 템포라든지 구미권의 말과 궁합이 좋은 것도 같다. 자동 번역기를 사용한다고 하는 발상으로 각국의 언어로 이야기하는 설정은 고생도 있었겠지만 참신하고 훌륭한 발상이었다. 서로 서투른 외국어를 연기해서 허점을 내는 일이 없잖아. 무엇보다 제일 놀란 게 최고 수준의 VFX 영상. 아시아권이라면 역시 중국이 막대한 제작비를 들여 엄청난 퀄리티의 VFX 영상으로 가득 찬 영상을 만들어내고 있는 인상이 강하지만 한국도 엄청나다. 전혀 지고 있지 않았어. 크레디트를 보면 VFX는 한국 메인이었고 제작비는 200억 전후. 모든 것이 다 놀랍습니다. 어쨌든 비주얼이 정말 훌륭했고 발레리안 정도의 엄청난 물량과 디테일의 우주 건축물은 더 차분히 보여줬으면 할 정도로 압권이었고 우주선이나 강화 슈트 등은 투박한 디자인과 매끄러운 유선형 디자인 등 디자인이 아주 풍부해서 이건 꼭 소편을 만들어주셨으면 좋겠다. 상쾌. 한국에서 이렇게 본격적으로 넷플릭스와 SF를 만든다니 굉장하네. 그리고 한국의 아역층도 두텁군. 좋군. 한국판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랄까? 설정은 참신하고 영상도 유려했지만 어딘가에서 본 적 있는 것 같은 연출이 대부분이라 즐길 수가 없었다. 한국 영화는 이제 할리우드에 버금갑니다. 박력 있는 메카닉, 너무 아름다운 우주공간, 너무 아름다운 그래픽도 좋았지만 무엇보다 김태리의 선글라스 착용이 가장 돋보이더라. 다원 우주라거나 잘 모르는 얘기가 아니라 지구와 위성궤도, 화성 같은 그 근처 이야기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같은 세계관을 가진 영화를 몇 편 더 보고 싶을 정도로 세계관이 좋았다. 어디서 본 듯한 뻔한 이야기가 계속 전개된다. 그래도 CG가 잘 만들어져 있어 재미있게 볼 수 있고 제대로 작품의 세계에 빠져들 수 있었다. 이런 류의 SF 액션물에서는 매우 중요하다. 영화 속편이나 드라마 등보다 세밀하게 묘사된 이야기로 다시 만날 길 기대해봅니다. 상영 포기하고 넷플릭스 전송으로 했구나. 아깝지만 어쩔 수 없다. 그리고 중국도 좋은 곳에 차관에 투자하는구나. 어찌됐든 이 작품은 영화계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킬지도 모르겠군요. 근데 이게 극장 개봉이 아니라 갑자기 전 세계에 인터넷 전송이라고 하니까 한류 엔터테인먼트의 공격 자세를 실감하지만 완전히 극장에 어울리는 작품. 생각해보면 일본 영화의 실사판 SF물로 떠오른 게 테라포머스니까 퍼포먼스력의 차이는 영역. 한글로 승리라고 새겨진 배가 우주 공간을 날고 있는 신이 질투가 났습니다. 일본은 애니메이션 이외에도 노력했으면 좋겠어요. 실사는 지는군. 애니메이션이나 만화라면 이 정도의 작품, 아이디어 일본에도 많이 있을 텐데. 하지만 실사로는 이길 수 없어. 다인종 표현이 재밌는데 일본인이 전혀 나오지 않는 것을 보니 일본인과 엮이는 거에 대한 불편함을 느낄 수 있었다. 너무나도 본격적인 SF 영화라 몰입감이 상당히 높아 아슬아슬하고 두근두근한 전개에 휩쓸려버린다. 과연 한국 영화는 어디까지 갈지 더 이상 일본과 비교해도 좋은 차원이 전혀 아니고 언젠가는 독창성을 동봉한 훌륭한 시리즈를 만들어낼지도 모르겠네요. 앞으로 이 영화가 한국 SF 대작의 지표가 될 것이 분명합니다. 아직 시리즈로 계속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2편의 제작을 기다리고 싶습니다. 승리호 멤버에게 애착이 가는 것도 이 작품의 매력일지도 모르겠네요. 일부러 점수를 낮추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은데 왜? 이 정도의 퀄리티라면 어느 나라에서 만들어졌든 솔직히 인정해야 한다고 생각해. 그렇지 않아? 우주의 세계관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저기 굴러다녀도 최종적으로는 같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 번역에 큰 도움이 됩니다.